안녕하세요. 저희는 휴스턴 대학교 컨래드 앤 힐튼 컬리지에서 석사과정 중인 현다희 리우이팅이라고 합니다. 이 프레젠테이션은 칼 보거 교수님의 지도하에 서비스 매니지먼트 수업에 제출했던 대한항공에 대한 경영 분석 프로젝트 발표입니다. 대한항공에 대한 저희 리서치 프로젝트를 발표하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발표에 앞서 목차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방법론, 연역, 미션과 목표, 브랜드 아이덴티티 프리즘, 기호사 변형 모델, 서브컬과 갭 분석,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천 방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트립어드바이저와 스카이트랙스로부터 얻은 200개 이상의 고객 리뷰를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한진그룹과 대한항공의 최고 경영자는 조양호 회장입니다. 엠브리 리들 항공대학교와 우크라이나 국립항공대학에서 항공경영학 명예 박사학위를 받은 조양호 회장은 1974년에 대한항공에 입사했습니다. 조양호 회장은 1999년 대한항공 회장으로 취임했으며 지속적으로 변화와 혁신 정신을 바탕으로 대한항공을 세계 최고의 항공사로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스카이팀의 창립 멤버 항공사입니다. 스카이팀은 총 20개의 회원 항공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0년에 설립되었고 대표적으로는 에어프랑스, 델타항공, 베트남에어 등이 있습니다. 대한항공 본사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대한항공은 43개국을 160대의 항공기로 취항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한항공 연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항공은 1969년 3월 조충훈 회장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조충훈 회장은 대한항공공사를 인수하여 이후 한진그룹의 주요 회사 설립을 달성합니다. 1971년 전기 화물 노선 개설을 시작으로 대한항공은 1972년 4월 미주 항로 전기 여객 노선을 개설하고 1975년에는 유럽 항로 전기 여객 노선을 개설합니다. 1988년 12월 김포 대한항공 전용 화물청사가 개청됩니다. 1990년 10월 대한항공 전산센터가 설립되었고 같은 해인 1999년 조양호 회장이 취임합니다. 2000년 6월 스카이팀 창립과 동시에 대한항공은 에어로멕시코, 에어프랑스, 델타항공과 함께 스카이팀 글로벌 제휴를 체결합니다. 그리고 2016년 6월 대한항공은 세계 최대 규모의 항공 엔진 테스트 시설을 완공했고 꾸준히 세계적인 성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한항공의 미션과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항공은 고객 감동과 가치 창출, 최상의 운영체제, 그리고 변화지향적 기업 문화를 통해 Excellence in Flight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항공은 세계 항공업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항공사로서의 자리매김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다음은 브랜드 아이덴티티 프리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랜드 아이덴티티 프리즘은 물리적 특성, 개성, 관계, 문화, 사용자 이미지, 그리고 자아 이미지 이렇게 6가지 구성 요인을 통해 승객들에게 대한항공에 대하여 어떤 이미지를 각인시킬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물리적 특성은 기업이 언급될 때 소비자의 마음속에 떠오를 수 있는 특징들입니다. 여기에는 세련된, 풍미 있는 기내식, 하늘색 등이 있습니다. 둘째, 관계에는 사교적인, 가족 친화적인, 전문적인 등이 포함됩니다. 셋째, 사용자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미지와 연관되는 것으로 반드시 타겟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기업이 제공하는 소비자의 이미지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엘리트, 현대적인, 편견 없는 등이 속합니다. 개성은 기업과 연관된 인간적 특성을 말하는 것으로 보통 경영자나 대표의 성격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변화지향적인, 혁신적인, 세계적인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문화는 기업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관으로 기업이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의 행동 패턴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협력하는, 다양한, 발전적인 등이 속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아 이미지는 목표 고객이 어떤 자신의 내부적 이미지를 개발하는지를 나타냅니다. 여기에는 인류의, 여유로운, 교양 있는 등이 속합니다. 기업 관찰을 통해 저희는 대한항공의 각각 다른 유형의 소비자 그룹을 세분화한 기호사변형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기호사변형 모델은 매니저와 마케터들이 보다 빠르게 목표 소비자 그룹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모델에서는 두 가지로 소비자를 분류합니다. 왼쪽부터 비행 빈도, 그리고 개방적 사고의 정도가 있습니다. 먼저 왼쪽 상단의 스테디 비즈니스 여행객은 출장 등의 목적으로 꾸준히 대한항공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말하며 보통 가격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시즌별 피서객은 휴가철이나 휴일 동안 대한항공을 이용해 여행하는 고객들을 말합니다. 개방적 사고의 정도에는 먼저 세계 관광 여행객이 있습니다. 이 고객들은 대한항공을 이용해 세계 여행을 떠나는 고객들을 말합니다. 인트라 아시아 여행객은 대한항공을 이용해 아시아 내의 국가로만 여행을 다니는 고객들을 말합니다. 제일 위편에는 모닝캅 멤버가 존재합니다. 모닝캅 멤버들은 일반적으로 충성도가 가장 큰 고객들이며 대한항공을 통해 5만 마일리지 이상을 모은 고객들입니다. 마지막으로 프로모션 이용객들은 딜이나 프로모션 같은 할인 제품들이 있을 때만 대한항공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앞서 말한 스카이트랙스와 트립어드바이저에서 수집한 200개 이상의 고객 리뷰를 바탕으로 대한항공 항공서비스의 서브콜, 갭 분석, 그리고 추천 방안을 개발했습니다. 대한항공은 먼저 스카이트랙스에서 별 4개의 평점을, 그리고 트립어드바이저에서 별 4개 반의 평점을 받았습니다. 두 여행 사이트를 분석한 결과 리뷰의 87%는 별 4개에서 5개, 8%는 별 3개, 3%는 별 2개, 그리고 2%의 리뷰는 별 1개의 평점이 주어졌습니다. 그럼 중복되었던 불만 고객의 리뷰로 예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객은 기내식이 너무 한식에 치중해 있고 영화 옵션 또한 너무 한국 영화로 한정되어 있다고 남겼습니다. 두 번째 고객은 셀프 체크인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지상 직원에게도 의사가 잘 전달되지 않았다고 남겼습니다. 세 번째 고객은 표를 예약하려 10번 이상의 전화 시도를 했고 시스템이 너무 복잡하다고 남겼습니다. 네 번째 고객은 영화가 최신 영화들로 업데이트되지 않았고 기내식 또한 너무 한식에 치중해 있었으며 음료 선택의 폭도 너무 좁았다고 남겼습니다. 서브컬은 서비스 품질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유용성, 신뢰성, 반응성, 확신성, 공감성 이 5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여행 사이트 리뷰 분석을 바탕으로 저희는 대한항공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들이 중복적으로 불만이 있었던 유용성, 반응성, 공감성에 대한 문제들을 발견했습니다. 먼저 유용성을 보겠습니다. 고객들은 제한적인 영화 옵션, 제한적인 기내식 옵션, 음료 서비스의 열등 품질과 제한적인 옵션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두 번째로 반응성에서는 고객들이 콜센터 고객 서비스 프로세스가 너무 복잡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전화를 걸어도 이메일이나 웹사이트 이용을 권장하는 탓에 직원과의 연결이 너무 힘들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감성에서는 많은 해외 고객들이 셀프 체크인의 복잡한 매표 과정과 치연이나 결항 문제 공지, 직원의 좌석 배정 등의 불만 의견을 남겼습니다. 다음은 갭 분석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갭1은 서비스가 소비자의 기대만큼 제대로 설계되지 않았을 때 생기는 차이입니다. 대한항공의 갭1에는 식음료 서비스의 열등 품질과 제한적인 옵션, IFE의 제한적인 옵션, 복잡한 매표 과정, 콜센터 고객 서비스 분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갭2는 기업이 약속한 서비스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거나 소비자가 제대로 그 서비스를 인지하지 못할 때 생기는 차이입니다. 대한항공의 서비스의 갭2에는 비행기 문제에 대한 공지 분량이 속합니다.
그럼 이제 서브콜과 갭 분석을 기반으로 한 향후 전략 제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식음료를 관련해서 대한항공은 고객의 다양성을 고려해 여러 가지 기내식 옵션과 음료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둘째로 기내 엔터테인먼트와 관련해서 기내 와이파이 서비스 제공과 다양한 국가의 영화 그리고 언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또 대한항공 앱에 엔터테인먼트 옵션 등을 미리 보여줄 수 있습니다. 셋째, 셀프 체크인 기계에 고객이 이해하기 쉽도록 돕는 설명서를 부착하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직원을 충분히 배정합니다. 넷째, 전화 고객 상담 후 추가 상담 여부 및 만족 확인을 위해 고객에게 추가 전화를 주거나 상담원 연결 프로세스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 고객들이 불만을 표했던 비행기 지연, 결항 혹은 좌석 문제에 대한 알람 서비스를 위해 문제 발생 시 해외에서도 즉시 고객이 알 수 있도록 앱 사용을 권장해 문제에 대한 알림이나 사전 변경을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